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노년층 환자분들을 보며 느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76의 남자 어르신이셨는데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아픈 줄 알았는데 혹시 이게 노화가 아닌 겁니까? 그분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한 분이 잘못된 상식에 속아 고생하셨구나.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면 관절이 쑤시는 건 당연하지. 속이 자주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 건 그냥 체질 탓이지. 어깨 허리가 뻐근한 건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문제 아닐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평생 믿어온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노화 상식, 나이 들면 몸 여기저기 아픈 건 자연스러운 거다. 이 말이 사실 전부 틀렸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네, 전부 틀렸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진료하며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노년층의 만성 통증, 소화불량, 피로, 관절염, 부종, 두피염, 혈관염증, 이 모든 건 노화가 아니라 조용한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조용한 염증을 꺼뜨리는 스위치가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매일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스위치의 이름이 생강입니다. 하지만 그냥 생강이 아닙니다. 생강을 아무렇게나 먹으면 생강차를 마시거나 생강청을 한 스푼 떠먹는 정도로는 몸속 염증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방식은 진짜 도움이 되는 생강의 효능을 90% 넘게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병원에서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던 생강의 진짜 힘과 진짜 먹는 방식을 전문의 시점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강을 향신료라고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냥 몸이 따뜻해지는 식재료, 잡내 잡는 용도로 쓰는 부재료, 이 정도로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그 인식은 모두 잘못됐습니다. 생강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재료가 아니라 노년층의 모든 질병과 염증을 조용히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제입니다. 저는 실제 환자 수백 명에게서 확인했습니다. 무릎이 붓고 걷기 힘들었던 분, 속이 쓰리고 식사 후 더부룩했던 분, 아침에 허리가 굳어 일어나기 힘들었던 분, 두피 가려움 때문에 잠을 설치던 분, 혈액 검사에서 CRP가 올라 걱정하던 분, 이분들이 모두 단 하나의 습관을 바꿨을 뿐입니다. 생강을 이 방식으로 섭취했을 때였습니다. 그랬더니 7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부기가 빠지고 통증이 줄고 속이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사람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며 이렇게 확신하게 됐습니다. 노화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잘못된 건강 상식이 문제였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평생 믿어온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생강 섭취 방식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왜 생강을 잘못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고 왜 특정 시간 특정 조리법 특정량을 지켜야 노년층의 염증이 빠르게 사라지는지 과학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돈 1원 들이지 않고 단 7일 만에 전신 염증을 꺼뜨리는 생강 항염 루틴을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환자들에게만 알려드리던 방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대로 공개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 정보를 꾸준히 챙겨드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작은 행동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시니어 건강 전문 채널 시니어웨이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검증된 의학 지식만 정확히 전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건강하게 바꿔드릴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몰랐던 생강의 진짜 힘과 이렇게 섭취하면 염증이 7일 만에 사라지는 반전의 진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생강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생강은 뭐 따뜻한 성질 있는 음식 정도 아닌가요? 생강차 마시면 감기 예방되는 거 그 정도 아닌가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왜냐하면 생강의 진짜 효능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이미지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강조합니다. 생강은 향신료가 아니라 염증 치료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생강을 맛을 내는 조미료 정도로만 취급합니다. 그래서 생강의 절반도 안 되는 기능만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생강의 핵심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가장 위험한 저강도 만성 염증을 끄는 능력, 바로 이것이 생강의 진짜 힘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겪는 아래 증상들, 혹시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굳어 있다. 손가락 마디가 찌릿하고 붓는다. 소화가 예전처럼 매끄럽지 않다. 오후가 되면 다리발이 퉁퉁 붓는다. 두피 가려움이 자주 생긴다. 별 이유 없이 피곤하다. 컨디션이 들쭉날쭉하고 잠이 얕아졌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전신염증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노년층의 몸은 염증이 생기면 바로 진정시키는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잠깐 불이 붙었는데도 소방차가 늦게 오는 마을과 같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반응이 느리고 그 사이에 불씨는 장기 혈관 관절 곳곳에 그 흐름을 남깁니다. 그런데 생강은 이 느린 소방 시스템을 도와줍니다. 그 자체로 항염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진저롤은 염증 전달 물질을 차단하고 열을 가해 생성되는 쇼가올은 우리 몸의 면역 과잉 반응을 조절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줍니다. 즉, 생강을 잘만 사용하면 나이가 들어 떨어지는 자연 회복 능력을 보조하는 강력한 보조 장치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생강을 잘못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로 효과가 나는 방식과 효과가 거의 없는 방식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저는 생강을 잘못 먹는 대표적인 사례를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생강청 매일 먹어요. 생강차도 매일 끓여 마시는데 왜 소화는 더 안 좋을까요? 생강 먹으면 속 쓰려서 못 먹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건 바로 생강의 민감한 특성 때문입니다. 생강은 조리법이 조금만 달라져도 항염 성분의 구성까지 확 바뀝니다. 열을 많이 가하면 진저롤은 거의 사라지고 쇼가올만 남고, 너무 짧게 익히면 쇼가올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자극은 강하지만 항염 반응이 빠르고, 익혀 먹으면 몸이 편안하고 지속력이 길어집니다. 즉, 생강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그저 향신료로 끝날 수도 있는 매우 극단적인 식재료입니다. 특히 노년층의 몸은 조금만 자극이 세도 위가 먼저 반응합니다. 생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속 쓰림이 생기고, 생강청의 과한 당분은 오히려 염증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생강은 타이밍 양 조리법이 정확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환자분들의 검사 수치를 보며 확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생강을 무작정 먹는다고 모든 염증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패턴을 지켜서 먹으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이 빨리 반응합니다. 실제로 저는 일주일 만에 관절 붓기가 빠지고 CRP염증 지표가 내려가고 소화가 눈에 띄게 편안해진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노년층의 몸에 가장 무리가 없고 가장 빨리 항염 효과가 나타나는 생강 섭취 방식, 이 기준을 토대로 정리된 것이 오늘 영상 후반에 공개할 7일 생강 항염 루틴입니다. 왜 노년층에게 생강이 특히 잘 듣는지, 그리고 생강 항염 루틴의 핵심 원리를 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노년층 환자분들을 보며 느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염증은 조용하게 시작하지만
무너뜨리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크게 아프지 않더라도 몸속에서는 아주 작은 염증이 조용히 끊임없이 그리고 끈질기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저강도 만성염증이라고 부르죠. 문제는 대부분의 노년층이 이 염증을 절대 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없으니까요. 불이 나도 연기만 자욱한 상태, 즉 연기는 있지만 불꽃은 보이지 않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작은 연기가 몸속 조직들을 하나둘씩 망가뜨립니다. 혈관 안에서는 산화 스트레스가 쌓여 혈관벽이 약해지고 관절 안에서는 부드러운 연골이 조금씩 갈라지고 장에서는 장벽이 약해져 염증이 반복되고 피부와 두피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처럼 가려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자주 느끼는 증상들, 사실 전부 이 염증의 작은 신호들입니다. 아침에 허리가 뻣뻣하다. 오래 걷지 않아도 무릎이 붓는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 가벼운 식사도 답답하다. 두피가 기름지면서 가려움이 반복된다. 다리발이 잘 붓는다. 아침에 얼굴이 푸석하고 붓는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지라고 말하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요, 노화가 아니라 염증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와 너무 다르니까요. 주변에서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나도 그래. 그냥 참고 살아야지.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이건 참고 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면 눈에 띄게 좋아지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생강이 등장합니다. 왜 생강일까요? 왜 수많은 식재료 중에서 특히 노년층에게 생강이 그렇게 잘 맞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강은 노화된 면역 시스템의 속도를 보완해주는 식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몸에 염증이 생기면 금방 진정됩니다. 소방차가 몇 분 안에 도착하는 셈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면역 반응이 느려지고 불씨가 계속 살아있게 됩니다. 생강 속 주요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이 느려진 면역 반응을 대신해 우리 몸의 염증 전달 경로를 끊어줍니다. 즉, 불씨가 커지기 전에 미리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용은 특정 시간에 특정 형태의 생강을 먹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 기상 직후 2시간. 이 시간대는 혈관 염증 수치가 하루 중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 따뜻한 생강수 한 잔을 마시면 혈관 속 염증 신호가 빠르게 안정됩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후 중반에서 저녁 전후 관절과 근육, 염증이 가장 민감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생생강을 아주 소량 섭취하면 진저롤이 관절 염증을 빠르게 진정시키고 부기 통증을 줄여줍니다. 저녁 식사 전후 장은 하루 동안 받은 자극으로 약해져 있고 소화 기능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때 익힌 생강을 조금 섞어주면 쇼가올이 장벽 염증을 완화시키고 소화를 부드럽게 돕습니다. 이렇듯 생강은 하루 중 시간을 나눠 각각의 부위에 다르게 작용하는 독특한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생강은 먹는 시간 양 조리법이 효과의 90%를 결정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생강이 혈관과 관절의 염증을 동시에 낮춰준다는 점입니다. 이건 약으로도 동시에 잡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분 중 정말 잊지 못할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76세 여성 어르신이신데 무릎이 부어 계단을 내려가지 못해 항상 엘리베이터만 타셨습니다. 소화도 늘 더부룩했고 두피 가려움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치셨죠. 그분께 제가 7일 생강 루틴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생강으로 그렇게까지 바뀌겠어요? 하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그분은 전혀 다른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부었던 무릎이 빠졌고 소화가 훨씬 편해졌고 두피 가려움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생강은 제대로만 먹으면 약이다. 그리고 그 정확한 방법이 바로 7일 생강 항염 루틴입니다. 생강을 어떻게 섭취해야 진짜 항염 효과가 나타나는가에 관한 핵심 원리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신하게 된 사실인데 생강은 섭취 방식 하나만 바꿔도 효과가 10배까지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건 생강이 가진 성분들이 시간, 온도, 양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 생강의 핵심 물질은 두 가지. 생강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물질이 있습니다. 진저롤, 생생강의 풍부, 염증 전달 신호를 빠르게 차단, 관절 근육 혈관의 급성 염증에 효과적. 하지만 위에 자극이 올 수 있음. 쇼가올, 익힌 생강에서 증가, 장위 혈관의 만성 염증을 천천히 안정, 위장이 약한 노년층에게 잘 맞음, 진정 효과가 길게 유지됨. 즉 생강은 생으로 먹느냐, 익혀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작동하는 장기가 달라지는 아주 독특한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루틴을 만들 때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간대마다 반응하는 염증의 종류가 다르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은 하루 동안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건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의 면역 검사, 염증 지표 변화를 보며 제가 직접 체감한 부분입니다. 아침, 혈관 관절 염증이 최고치. 기상 직후 몸은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 안의 염증이 확 오르고 낮은 온도의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무릎이 더 아프고 허리가 굳은 느낌이 강해집니다. 이때 따뜻하게 익힌 생강수는 혈관 안의 염증 물질을 즉시 낮춰줍니다. 오후, 관절 근육 염증이 예민, 오래 앉아 있거나 걷고 난 뒤 관절 안에 미세 염증이 올라오면 다리가 무겁고 발목이 붓습니다. 이 시간대엔 생생강이 아주 소량 들어가야 진저롤이 빠르게 작용합니다. 저녁, 장과 소화기관의 염증이 올라감, 노년층은 위산 분비가 줄어 식사 후 더부룩함이 커집니다. 여기에 하루 종일 누적된 장 염증까지 더해지죠. 저녁에는 쇼가올이 풍부한 익힌 생강이 장벽을 편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루 리듬을 기준으로 생강의 형태를 정확히 맞추면 전신 항염 효과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잘못된 생강 섭취 방식의 문제점. 대부분의 분들이 생강을 이렇게 드십니다. 생강청, 생강차, 오래 끓인 진한 생강물, 생생강을 큰 조각으로 씹기, 반찬용 단맛 생강. 하지만 이 방식들의 공통점은 진저롤과 쇼가올이 둘 다 거의 손상되거나 불균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생강청. 당이 너무 높아 염증을 오히려 높일 수 있음. 생강 성분은 대부분 이미 파괴됨. 생강차. 오래 끓이면 진저롤은 거의 사라지고 쇼가올만 남음. 위는 편해지지만 관절혈관 염증엔 효과 제한. 생생강 큰 조각. 자극이 너무 강해 위가 약한 노년층에게 맞지 않음. 양 조절 실패 시 위험 악화 가능. 조리된 생강 반찬, 설탕, 간장 등이 함께 들어가 항염 효과 반감. 그래서 저는 생강을 권할 때 무조건 정확한 양과 정확한 형태를 강조합니다. 왜 노년층에게 생강이 특히 강력한가? 노년층의 몸은 젊을 때와 비교하면 다음 세 가지가 크게 변화합니다. 항염 인자의 분비 감소, 염증이 올라가도 빠르게 진정되지 않음, 장벽의 회복력 저하, 조금만 잘못 먹어도 소화기 통증과 더부룩함 발생, 혈관 내피 기능 약화, 혈류가 정체되면서 염증이 더 빠르게 쌓임. 생강은 이 세 가지의 속도를 하나씩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저롤, 혈관 관절 염증에 즉시 작용,
쇼가올, 장혈관의 안정과 회복에 깊게 작용. 실제로 저는 일주일 만에 다리 붓기가 절반으로 줄고 아침에 허리 뻣뻣함이 사라지거나 위를 찌르던 통증이 사라진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분들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생강을 정확히 섭취했다는 것입니다. 대충 먹으면 아무 변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간대 양 형태를 지키면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제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7일 생강 항염 루틴을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 루틴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만 알려드리던 방식입니다. 공개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편안해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루틴은 제가 만든 여러 방법 중 노년층에게 가장 무리가 없고 가장 빠르게 변화가 나타난 방식만 골라 정리한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집에서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7일 생강 항염 루틴.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완전 정리. 아침 기상 직후 이 시간 안에 따뜻한 생강수 200ml. 아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모든 환자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첫 문장이 이것입니다. 생강은 아침에 먹어야 효과가 2배입니다. 그 이유는 아침이 혈관 염증과 관절 염증이 동시에 가장 높아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생강수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고 껍질은 얇게 긁기, 얇게 4-5조각 썰기, 물 200ml에 3에서 5분 약불로 끓이기, 너무 오래 끓이지 않기. 아침에 이 생강수를 마시면 혈관 속 염증 신호가 빠르게 떨어지고 아침에 무릎 허리 뻣뻣함이 훨씬 덜해집니다. 실제로 일주일만 해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점심에서 오후 3시 사이 생강 1g 손톱만한 크기. 오후는 관절 근육 염증이 가장 예민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진저롤이 풍부한 생강을 아주 소량 넣어줘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생강을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이 쓰리고 부담이 됩니다. 제가 권하는 양은 딱 1g, 손톱만 한 크기입니다. 씹기 부담스러우면 미지근한 물과 함께 넘기셔도 됩니다. 이 작은 조각 하나가 관절 안의 미세 염증을 빠르게 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잘 붓거나 손가락이 아침에 굳는 분들은 이 오후 생강이 특히 효과를 잘 봅니다. 저녁 식사 30분 전 익힌 생강 한 숟가락. 노년층에게 가장 부담되는 시간대가 저녁입니다. 하루 동안 약해진 장벽이 피로를 느끼고 장 위에 염증이 올라오면서 식사 후 더부룩함, 속쓰림, 트림이 잦아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익힌 생강, 즉 쇼가올이 풍부한 형태가 필요합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아무 기름 없이 약불로 2-3분 볶기. 색이 살짝 짙어질 때 불 끄기. 한 숟가락 정도 섭취. 이 익힌 생강은 장벽의 미세한 염증을 진정시키고 식사 후 속이 편안하도록 도와줍니다. 수면의 질도 올라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자기 전 10에서 15분 복부 등을 따뜻하게 하기. 이 생강은 체온 순환을 개선하는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노년층의 몸은 밤이 되면 체열 조절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생강의 효과를 전체적으로 퍼뜨리려면 마지막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생강 루틴의 마무리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찜질팩을 배나 허리에 10분 올려두기. 얇은 담요로 복부를 감싸기. 허리와 발목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이 단순한 과정 하나가 생강의 항염 작용을 하루 종일 이어지게 해줍니다. 7일 루틴을 지킨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변화. 제가 이 루틴을 안내했던 환자분들이 7일 동안 공통적으로 보였던 변화가 있습니다. 아침 관절 뻣뻣함이 줄어들었다.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
얼굴과 다리 붓기가 빠졌다. 두피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다. 하루 피로도가 줄어들었다. 감기 염증 증상이 덜해졌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루틴을 꾸준히 지킨 분들은 대부분 일주일 안에 최소 2~3가지 이상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프고 붓고 피곤한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 사실을 매일 확인합니다. 염증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 불씨를 끄는 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생강,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정확한 방식, 이 2가지만 지켜도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그리고 앞으로의 노년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